피디님, 오늘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놀이터 앞에 가면 미끄럼틀 옆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택배 하나만 받아주시겠어요? 네. 여기 택배 받아왔어요. 네, 피디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피디님은 마약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됐어요. 네? 변호사님이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받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마약 사건 피해자가 됐다고요? 요즘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박따박 하면 어떡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요즘 어떤 방식으로 마약 사건이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모르죠. 전 변호사님이 시키신 대로 택배만 주워왔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으로 다이어트 약이라고 구매하면서 택배를 받아도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택배를 부탁할 때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택배는 집으로 올 텐데 왜 굳이 제가 놀이터에 가서 대신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겠어요. 그거에 대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거절하든지 조금 다시 되묻든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럼 아까 변호사님이 놀이터에서 주워오시라고 하신 것처럼 놀이터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택배를 주워도 이게 처벌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흔한 곳에서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 빌라, 공원, 그다음에 놀이터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진짜 빈번하게 있어요. 제가 피디님한테 놀이터에 부탁했던 것도 실제 검사 시절에 근무하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피디님에게도 놀이터에 가서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그럼 진짜 제가 길에 떨어진 택배 하나를 줍든 아니면 변호사님이 시키신 대로 부탁한 택배를 주워도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죄인가 싶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마약 운반이나 소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상한 거야.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정말 응해주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방식으로 마약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도 텔레그램으로 다이어트 약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했을 때 마약이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요즘 마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몰래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봇대 아래나 놀이터나 이렇게 아주 흔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받았을 때 정말 몰랐던 사람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뿐만 아니라 소지 또는 운반으로 정말 실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억울하게 연루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억울하니까 조사를 잘 받으셔야죠. 이게 피의자 한 번 되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피의자 되면 소변 검사, 머리카락 검사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 일정 기간 저희가 수사 경력 자료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마약으로 조사받았다는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받을 때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연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요. 투약한 적 없으니 무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의 입장이긴 하는데 현실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유죄를 입증해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사실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인하고 있구나. 범죄를 인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유죄 방향으로 인정해서 기소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술이 처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되게 중요하고 몰랐다 하더라도 거래 방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을 것이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조사 과정에서 말하면 말할수록 더 상황에 꼬이는 건가요? 우리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이상하게 말하는데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본인 진술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진술을 하시는 게 낫지 처음부터 어리버리하게 가서 진술한다거나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모순된 진술을 하면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 없이 진행했다가 진짜 큰일 난 사례도 있나요? 보통 우리가 변호사 없이 진술해도 되지 국선 변호사 있으니 국선 변호사 도움 받아도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선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난 다음에 선임되는 거여서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선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걸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그리고 그 전에 이루어진 진술과 일관성이 없다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만약 변호사님이 있으셨으면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뭔가 필요한 진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 초동 진술부터 일관되게 진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술의 부분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영상 보고 겁난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약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아주 억울한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오늘 보셨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물건을 받거나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 당근에서도 보면 택배 받아주시는 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택배로 받아줄 수도 있지만 제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대가를 받고 물건을 받아준다, 보관해준다, 운반해준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위험하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해 드리자면 마약 수사만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술을 마실 때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술잔이 채워져 있다. 그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마약이랑 연관된 게 많으니까 한순간 한순간 판단하실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와는 달리 정말 현실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다 경험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수많은 마약 사건 피의자들을 조사했었고 그리고 어떤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어서 더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은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